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연습 문제예요. 자, 주식회사 미생건설은 올해 대학에 입학한 대표이사의 아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1월 1일에 승용차를 5천만 원에 구입하였다. 지급이자는 400만 원이고 차입금 적수가 730억이라고 했을 때 업무, 무관 자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 송금불산입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여러분들 계산할 때는 굳이 필요는 없지만 제가 지급이자 송금불산입되는 걸 써보겠습니다. 지급이자 송금불산입되는 순서가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냐면 채비건업, 그쵸? 송금불산입,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입니다.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상여처분한다고 그랬고요. 상여처분. 두 번째가 송금불산입 비실명 채권이자 역시 마찬가지 이름이 없으니까 상여처분합니다. 이름이 없으니까 상여처분하시고요. 세 번째 송금불산입 건설자금이자 자산 처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유보로 소득 처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가 송금불산입 업무무관이자예요. 업무무관 자산 관련된 이자입니다. 얘는 기타 사회유출입니다. 기타 사회유출. 자, 얘는 공식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는 공식이 필요합니다. 총지급이자 곱하기 차입금 적수분해 이렇게 들어가요. 총지급이자 곱하기 차입금 적수분해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자, 그 다음에 업무무관 부동산 적수, 그 다음에 업무무관 동산 적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물음은 업무무관 지급이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차입금 지급이자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4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 곱하기 차입금 적수가 730억이 나와 있죠. 차입금 적수는 730억. 분해 업무무관 가지급금 없죠. 부동산도 아니고 승용차니까 움직이는 거니까 동산이 되는 거예요. 5천만 원에 구입했어요. 5천만 원. 그런데 적수로 나와 있으니까 얘도 적수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월 1일에 구입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는 365일을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곱하기 365일. 이렇게 하면은 업무무관 자산 적수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얼마 나올까요? 그러면은 100만 원이 나옵니다.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 그래서 100만 원.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3번. 자, 그리고 2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순서를 바르게 나타낸 것을 물었습니다. 바르게 나타낸 것은 채비건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채비건업. 네. 그래서 B가 없어요. B가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채권, 증권, 이자를 갖다 우리가 B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채비건업.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네요. 자, 3번 역시 마찬가지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적용하는 순서죠. 채비건업입니다. 이번에는 니은, 디귿, 그죠? 니은, 디귿, 리을, 기역이니까 1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기출문제를 편집을 한 거다 보니까는 똑같은 문제라든지 뭐 비슷한 문제가 가끔 있습니다. 4번. 많이 삭제를 한 거예요. 중복되는 문제는 제가 삭제를 한다고 삭제를 했는데 삭제를 못한 부분이 이렇게 나왔어요. 4번. 송금불산입 대상인 지급이자와 이에 대한 소득 처분을 연결한 것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원천징수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죠.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는 상여 맞습니다.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는 상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원천징수를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 송금불산입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원천세는 상여가 아니라 기타 사회 유출이에요. 세금 낸 것만큼은 기타 사회 유출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송금불산입 비실명 채권이자 세금 낸 것은 기타 사회 유출이에요. 근데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얘네는 원천세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채권자, 사채업자한테 이자 주면서 세금 뗀 거 있으면 그거는 기타 사회 유출이란 얘기예요. 자, 1번은 맞죠? 대표자 상여 처분하는 거 맞고요.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채권, 증권 이자도 상여가 맞습니다. 비실명 채권 이자 상여 맞고요. 건설자금 이자는 유보 발생, 유보. 업무무관 자산 지급 이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타 사회 유출이라고 그랬어요. 기타 사회 유출. 그래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지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순서가 채비건업이고요. 채권자 불분명 사채자는 상여처분당한다. 비실명 채권이자도 상여처분이고요. 건설자금이자만 유보로 처분합니다. 업무무관 지급이자는 기타 사회유출. 공식은 총 지급이자 곱하기 총 차입금 적수 분의 업무무관 적수를 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연금 부담금 연습 문제입니다. 1번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해서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실적인 퇴직의 세법상 의의에 대한 대화 중에서 가장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홍 과장. 자, 인사부장이 임원으로 취임을 했어요.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종업원으로 있다가 임원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이 아니라 임원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 일단은 퇴직한 것으로 봐서 퇴직금 정산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종업원하고 임원은 급여 수준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때문에 퇴직금 정산하고 넘어갑니다. 현실적인 퇴직이에요. 연임됐다라는 표현이 뭐죠? 계약기간이 연장됐다는 얘기죠. 임원은 솔직히 계약직이거든요. 성과가 없으면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종업원은 성과가 없어도 정년까지는 보장이 됐지만 상무이사나 전무이사나 대표이사와 같은 임원들은 실적이 안 좋으면은 그만둬야 된단 말이에요. 연임됐다라는 얘기는 계속 이어서 가는 거죠. 현실적인 퇴직이 아닙니다.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서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했을 때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임원이 아닌 격리부장님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서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4번이 틀렸어요. 2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미생의 제5기 사업년도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내역이다. 급여 규정에 따르면 임원과 사용인의 상여금은 40%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을 물었어요. 단, 건설본부 인건비는 단기말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자산과 관련된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나와 있죠. 밑줄 쳐보실래요? 공사 진행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써보세요. 건설 중인 자산. 공사가 진행 중인 인건비는 다 건설 중인 자산, 즉 건물 취득원가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40% 주는데 사용인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용인은 아무리 많이 줘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용인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은 아무리 많이 줘도 송금 인정되기 때문에 따질 필요 없고요. 임원만 따져볼까요, 여러분들? 임원만. 자, 그러면 본사 임원은 1억 5천만 원의 40%면 1억 5천만 원의 40%면 6천만 원을 줘야 되는데 5천만 원만 줬으니까 한도초가 없죠. 그러니까 세무조정 없어요. 건설본부는 1억 원의 40%면 4천만 원만 줘야 되는데 6천만 원을 줬단 말이죠. 2천만 원만큼 한도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송금불산입 상여금 한도초가 2천만 원 상여 처분을 해주시면 돼요. 상여 처분. 또한 그만큼 자, 여기 보세요. 건설 이게 본사하고 나눠서 본사 임원의 급여를 제가 만약에 1억 5천이 아니라 2억으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2억으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2억 곱하기 40%면 2억 곱하기 40 얘는 이렇게 분계를 한 거예요. 급여 2억 대변에 보통예금 2억 이렇게 2억 원의 40%면 8천만 원이 상여금 한도액이 되는 거죠. 상여금 한도액입니다. 근데 상여금으로 지출한 돈이 상여금으로 지급한 돈이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한도가 8천만 원인데 상여금으로 지급한 돈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5천만 원 나와 있어요. 5천만 원. 그냥 있는 그대로 할게요. 거기 1억 5천만 원 나와 있으니까 1억 5천만 원으로 할게요.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에
40%. 네, 급여 1억 5천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이 1억 5천만 원. 급여 분개했고요. 1억 원에 40%면 6천만 원이 한도액인데 5천만 원 지급했으니까 한도초가 없죠. 얘는 분개 어떻게 했습니까? 상여금이 5천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이 5천만 원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그래서 임원급에 1억 5천만 원 줬으니까 급여 1억 5천, 보통예금 1억 5천. 상여금 5천만 원 줬으니까 상여금 5천, 보통예금 5천. 한도초가 없으니까 세무조정할 게 없다. 세무조정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세무조정할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1억 원이에요. 1억 원. 자, 이제 이거 칠판건 지워볼게요. 1억 원이에요. 임원 급여가 1억 원. 그럼 급여 1억 원, 보통예금 1억 원 이렇게 분개를 했었을 거고요. 1억 원에 40%면 4천만 원이 한도액인데 5천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상여금 5천, 보통예금 5천. 그러면 송금 불산이 임원상여 한도 초과라는 말을 써요. 임원상여 한도 초과. 금액은 1천만 원이죠. 1천만 원. 소득 처분은 상여금을 많이 준 거니까 상여 이게 끝이에요. 본사 직원은. 그래서 본사 직원이 만약에 1억 원이다. 40%면 4천만 원이 한도액인데 5천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1천만 원만큼 한도 초과됐으니까 송금불산이 임원상여 한도 초과 1천만 원 상여 처분 나갑니다. 그런데 건설본부 사람들은 임원급여를 지금 얼마 줬다고 나와 있어요. 종업원은 따질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임원만 따져보겠습니다. 임원이 1억 원이에요. 1억 원에 40%면 4천만 원이 한도액이에요. 4천만 원. 그럼 이렇게 분개를 했을 거예요. 급여 1억 원, 대변의 보통예금이 1억 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분개를 하나 더 해줍니다. 급여가 대변에 가서 없어지고요. 급여가 1억 원. 나중에 없어지면서 차변에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건설 중인 자산이 되는 거예요. 건설 중인 자산이 1억 원. 건설 본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급여를 건설 중인 자산으로 대체를 해줘야 됩니다. 상여금 지급을 얼마 했다고 나와 있어요? 6천만 원 했어요. 상여금 지급을 6천만 원 했어요. 그러면 상여금 6천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6천만 원. 자, 상여금 바로 없애주면서 상여금 6천만 원 없애주면서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했을 거란 얘기예요. 건설 중인 자산 6천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한 번씩 더 합니다. 자, 여러분들 4천만 원의 한도액인데 6천만 원 지급했으니까는 한도 초과됐죠. 그래서 송금불산이 임원상여 한도 초과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임원상여 한도 초과. 임원상여 한도 초과. 금액은 얼마 초과했어요? 2천만 원. 상여 처분을 합니다. 상여. 자, 4천만 원의 한도액인데 6천만 원 줬으니까 2천만 원 한도 초과됐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는 이 상여금을 자산 처리했잖아요. 자산이 과대 계상됐어요. 4천만 원만, 이게 4천만 원만 갔었어야 되는데 6천만 원 갔으니까 자산이 과대 계상돼서 동시에 송금 산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송금 산입 건설 중인 자산 얼마만큼? 2천만 원만큼. 자산이 과대 계상됐으니까 소득 처분은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 비교 분석을 해드린 겁니다. 본사는 송금불산이 임원상여 한도 초과만 나오면 되는데 건설본부나 건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상여나 급여가 나중에 자산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도 초과 나온 만큼 4천만 원만 자산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6천만 원 한도 초과돼서 6천만 원 지급해서 6천만 원이 자산 처리가 됐으니까 2천만 원만큼 자산을 빼는 세무조정, 송금산입까지 같이 해줘야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지우면서 한번 볼게요. 본사급여입니다. 1억 원 줬을 때 급여 1억 원, 보통예금 1억 원. 1억 원에 40%면 4천만 원이 한도액인데 만약에 5천만 원을 줬다. 5천만 원을 줬다. 이 문제에서는 한도 초과는 없지만 그러면 1천만 원만큼 한도 초과됐습니다. 그러면은 송금불산이 임원상여 한도 초과 1천만 원 상여 이게 끝이다. 본부 사람들은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건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급여를 줬을 때 급여 보통예금 다시 급여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4천만 원이 한도액인데 6천만 원이 줬으면은 6천만 원만큼 자산 처리됐어요. 그래서 2천만 원만큼 돈을 더 줬으니까는 송금불산이 임원상여 한도 초과 2천만 원 해주고 동시에 자산 처리 너무 많이 됐으니까 송금산이
자산을 빼주는 세무 조정은 송금 산입이고 소득 처분은 유보 감소가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퇴직급여 충당금 중 한도 초과액은 송금불 산입하고 한도 미달액은 송금 산입한다. 퇴직급여 충당금은 결산 조정이기 때문에 한도 초과됐을 때만 송금불 산입하고요. 한도에 미달했을 때는 송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1번이 틀렸어요. 한도 초과됐을 때만 송금불 산입되는 거예요. 1번 틀렸고요. 퇴직급여 충당금은 법인 장부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인정된다. 맞죠? 결산 조정이니까 반드시 장부에 했어야지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퇴직금 추계액은 일시 퇴직 기준 퇴직금 추계액과 이게 회사 기준이란 얘기죠. 보험 수리적 기준에 의한 퇴직금 추계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보험 수리적 기준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이렇게 메모 한번 해볼까요? 우리 보험 수리적 기준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중 큰 금액을 우리가 퇴직금 추계액으로 봅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액 계산할 때 총급여란 급여 총액과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금을 말하는 것으로 맞죠? 송금불 산입되는 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1번이 틀렸어요. 4번. 자,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은 송금불 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다. 틀렸죠? 상여가 아니라 유보로 소득 처분합니다. 1번이 틀렸네요. 퇴직급여 충당금은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송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결산조정상 맞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은 일시 퇴직 기준 퇴직금 추계액과 보험 수리적 기준에 의한 퇴직금 추계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맞고요. 한도액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총 급여액이란 근로 제공으로 인한 봉급, 상여, 수당 등을 말하는 것으로 송금불 산입되는 것은 제외한다도 맞습니다. 틀린 것은 1번입니다. 5번.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 자, 4번하고 똑같은데 문제만 틀렸죠? 그죠? 문제만 틀렸어요. 일단은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액 중 지문이 틀렸네요. 한도 초과는 송금불 산입하고 유보로 소득 처분한다. 맞아요. 아까는 상여로 처분한다라고 나와서 틀린다고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유보로 소득 처분한다. 맞게 나왔고요. 퇴직급여 충당금은 법인 장부의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에만 송금을 인정할 수 있는 결산 조정사항이다. 맞죠? 퇴직금 추계액은 퇴직금 추계액과 보험 수리적 기준에 의한 퇴직금 추계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틀렸습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라 큰 금액으로 한다라고 나왔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번에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 총 급여액에 송금불 산입되는 인건비와 인정상여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번하고 5번 문제가 똑같은데 문장만 상여와 유보로 바꿔놓고 큰 금액과 작은 금액으로 바꿔놓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5번에 어쨌든 올바르지 않은 것은 3번이 답이 되겠죠. 작은 금액이 아니라 큰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었어야 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